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건설 현장은 거대한 무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굴착기 소리가 끊이지 않던 전국의 아파트 현장들이 지금은 기괴할 정도의 정막 속에 잠겨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거나 주택 수요가 줄었다는 말로는 지금의 사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상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온 거대한 기둥 하나가 뿌리채 뽑혀나가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안일하게 묻습니다. 그래도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인데 망하게 하겠어? 정부가 어떻게든 살려주지 않겠어? 부동산은 국가 경제의 절반인데? 하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비명은 다릅니다. 건설사들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 비명을 지르고 있고 자금줄을 쥔 은행들은 이미 차갑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15%, 전후방 산업까지 합치면 국가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건설업이 무너진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집값 하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청약통장, 여러분이 평생 모아놓은 중도금,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일상과 일자리가 한꺼번에 증발할 수 있다는 잔인한 경고입니다. 오늘 저는 언론의 화려한 미사 여구와 정부의 장밋빛 보도자료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추악하고도 잔혹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내일 아침 여러분의 아파트 현장 가림막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붉은 글씨가 붙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의 진실입니다. 왜 건설사들이 제 손으로 따낸 공사를 포기할까요? 답은 잔인할 만큼 간단합니다. 지으면 지을수록 회사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년간 시멘트, 철근, 골재 같은 핵심 원자재 가격은 50%를 넘어 100% 가까이 폭등한 항목도 있습니다. 여기에 주 52시간제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폭등은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가는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정부의 규제와 고금리로 얼어붙은 시장, 눈치 때문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참담합니다. 아파트를 짓는 데 드는 원가는 1억 원인데 실제 시장에 팔 수 있는 가격은 8천만 원도 안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30년 넘게 잔뼈가 굵은 한 현장 소장은 저에게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현장을 돌리면 하루에 억 단위의 적자가 쌓입니다. 일꾼들을 부르고 장비를 돌리는 게 공포입니다. 차라리 수백억 원의 위약금을 물고 현장을 셧다운하는 것이 회사가 한 달이라도 더 수명을 연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의 승자의 저주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노다지 땅을 낙찰받았다며 축배를 들던 건설사들이 이제는 그 땅 때문에 파산 신청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은 이미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고 이제 그 불길은 수도권 그리고 대한민국 부동산의 성역이라 믿었던 서울 한복판, 재건축 단지들까지 사정없이 옮겨붙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주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그 아파트가 어느 날 갑자기 철근만 앙상하게 드러낸 채 유령 건물로 변할 수 있다는 공포. 그것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건설사가 단순히 공사비 때문에만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몸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라는 거대한 빚의 늪입니다. 대한민국 건설업은 그동안 기이하고도 위험한 방식으로 굴러왔습니다. 건설사가 자기 자본으로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나중에 분양해서 갚겠습니다. 라는 장밋빛 계획서 한 장으로 제2금융권, 증권사에서 수천억 원을 빌려 사업을 합니다. 이른바 레버리지 파티죠. 현재 대한민국 건설 PF 대출 잔액만 공식적으로 100조 원, 숨겨진 빚까지 합치면 그 규모를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저금리 시절 이 PF 대출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직격탄을 맞으면서 거위는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분양은 안 되는데 이자는 매달 수십억 원씩 꼬박꼬박 나갑니다. 땅만 파놓고 공사도 시작 못한 현장들이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매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줄이 마른 건설사가 쓰러지면 그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새마을금고 같은 금융기관들이 순차적으로 흔들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설사 한두 곳 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가 목격했던 그 연쇄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지금 막 쓰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금융기관이 흔들리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요? 바로 그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우리 같은 평범한 예금자들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셧다운으로 이어지는 이 잔혹한 시나리오는 결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설사가 버티다 못해 벼랑 끝에서 마지막으로 던지는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눈물의 할인 분양입니다. 수천 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번듯하게 지어놨는데 밤만 되면 불이 켜진 집이 손에 꼽을 정도라면 건설사는 파산을 막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동원합니다. 분양가를 20%, 심지어 30%씩 깎아서라도 남은 물량을 털어내려 하죠. 현금이 돌지 않으면 당장 부도가 날 판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지옥문이 열립니다. 제값 다 주고 영끌에서 분양받은 기존 입주자들은 자고 일어나니 매 집값이 하룻밤새 수억 원씩 증발하는 꼴을 목격하게 됩니다. 단순히 배가 아픈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갚아야 할 대출금은 그대로인데 담보가치만 폭락하는 깡통 아파트의 공포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매 집 앞마당에 할인 분양 세대는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단지 입구에 거대한 바리케이트가 쳐지고 이삿짐 트럭을 몸으로 막아서는 격렬한 대치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입주자와 기존 입주자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이웃사촌이어야 할 이들이 원수가 되어 법정 싸움을 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내 전 재산, 내 가족의 유일한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생존 투쟁입니다. 하지만 더 잔인한 진실은 이런 파격적인 할인 분양조차 소화되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사 장부에서 현금이 아닌 죽은 자산으로 남습니다. 은행은 이 재고를 담보로 단 한 푼의 돈도 더 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도 잔금을 치르지 못해 부도가 나는 흑자 도산의 비극이 건설업계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내 집 마련의 꿈이 어느새 이웃과 등을 돌리고 빚더미에 올라앉는 부동산 잔혹사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장의 실체입니다. 사태가 이쯤 되자 정부도 다급하게 대책을 쏟아냅니다.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주고 공적 자금을 수조 원씩 투입해 건설사의 숨통을 어떻게든 붙여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근본적인 치료제일까요? 아니면 시한부 환자에게 놓는 진통제일까요? 지금의 대책들은 터진 댐의 구멍을 손가락 하나로 막으려는 격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공식적인 것만 100조 원, 숨겨진 우발 채무와 하청업체 미지급금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거대합니다. 정부가 몇 조 원의 펀드를 조성해 지원한다고 해도 이미 골물대로 골마터진 부실의 종기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정부가 건설사를 지원하면 일시적으로 부도는 막을 수 있겠지만 그의 천문학적인 비용은 결국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올까요? 결국 여러분과 제가 낸 혈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좀비 건설사들의 연명입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 이미 퇴출되었어야 할 부실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면서 오히려 건전한 기업들까지 함께 침몰시키는 동반자폭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위기는 빈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수면 아래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건설사들의 이면 계약, 하청업체 수만 곳의 연쇄 도산 위기, 그리고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증권사들의 잠재적 뱅크런 위험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때 현장의 실핏줄은 이미 검게 타들어가며 괴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의 실패를 넘어 우리가 30년 넘게 믿어온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시스템 셧다운의 전조 증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막연한 공포를 넘어 맹혹한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깎여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신호는 경매 시장의 폭주입니다.
건설사가 무너지고 PF 대출이 터지면 그 물량은 결국 경매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한두 번 유찰은 기본이고 감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싸게 사서 좋겠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사는 집 혹은 여러분이 투자한 부동산의 진짜 가격이 그만큼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청약한 단지 혹은 눈여겨보는 지역의 건설사 재무제표를 확인하십시오. 우발채무라는 단어가 얼마나 적혀 있는지, 현금성 자산이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낱낱이 뜯어봐야 합니다. 분양 대행사가 말하는 나중에 프리미엄 붙는다는 말은 지금 상황에선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중도금 대출을 실행 중인 분들이라면 더 긴장해야 합니다. 건설사가 파산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보증을 선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수개월, 수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자금은 묶이고 이자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목을 쥘 것입니다. 지금은 수익을 꿈꿀 때가 아니라 탈출구를 점검할 때입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거품이 터지는 시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수익률을 내는 최고의 투자임을 명심하십시오.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해온 가장 강력한 종교,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 아래 미래의 소득까지 모두 끌어다가 콘크리트 덩어리에 저당 잡힌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파티의 불은 꺼졌고 이제는 아무도 치우려 하지 않는 차가운 설거지 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고통으로, 누군가에게는 듣기 싫은 악담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불편한 법입니다. 눈을 감는다고 해서 다가오는 쓰나미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파도의 높이를 가늠하는 사람만이 이 잔인한 조정의 터널 끝에서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국가도, 건설사도, 은행도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언제든 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결국 내 재산과 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는 오직 여러분 자신의 냉철한 판단력뿐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장밋빛 전망에 속지 마십시오. 숫자가 말하는 진실과 현장의 적막함이 주는 경고를 믿으십시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화려했던 건 거품이 거치고 난 뒤 누가 발가벗고 헤엄치고 있었는지가 곧 드러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날카로운 현실과 실체 있는 진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